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를 맞아서 진보 좌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반칙과 특권,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반칙과 특권을 일삼았던 그런 조국 일가, 또 그런 감춰진 모습이 조국 일가 뿌리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 진보의 속살이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 진보 좌파가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진영 논리, 이념 논리, 노선의 문제로 여기에 접근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공지영, 김어준, 주진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빛나게 이것을 이념의 문제,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의의 문제고 공정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하면서 나오는 진보 좌파 논객이 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 조국 사태를 놓고 서로 상반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두 사람이 맞붙었는데, 먼저 유시민 씨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소환,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재소환을 앞두고 이 조국 수사가 어떻게 보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유럽을 갔었죠. 유럽에 뭐 책 쓴다고 갔다가 책 쓰기 위한 뭐 자료를 취재한다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동안 좀 잠잠했죠. 며칠 동안 한 2주 갔다 왔으면 잠잠했는데, 다시 토요일 날 대구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조국을 구하기, 조국을 옹호하기, 거기에 다시 나섰습니다. 좀 잠잠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토요일 대구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딱 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유시민의 말입니다. 검찰이 조국 가족 털듯이 하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조국 가족 신상 탈탈 털듯이 검찰이 하면은 우리 국민 다 걸린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는 누구든 구속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찰이 조국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뭐 있는 것 없는 거, 그러니까 없는 것도 다 탈탈 털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조국 일가처럼 차명 계좌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고 뭐 운동학원을 가지고 거기서 허위 소송을 해서 학원 돈을 빼가고, 또는 뭐 인턴 증명서, 뭐 자녀들 인턴 증명서 허위로 스펙 증명서 발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구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조국 씨처럼 입으로만 그동안 여러 가지 뭐 SNS 활동을 통해서나 강연을 통해서 입으로만은 정의를 말하고 뭐 공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본인의 가족들이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그런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씨의 말은 많은 하자가 있고 이것을 순전히 이념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들입니다. 또 하나는 유시민 씨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 있었죠. 15가지 혐의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 사문서유조, 그 다음에 14가지 해서 15가지 혐의가 있는 공소장, 그 공소장에 대해서 황새식 공소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황새가 시력이 안 좋아서 뭐 먹이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검찰이 15개를 쭉 놔둬서 그것을 황새가 황새처럼 15포를 검찰이 막 쪼으면은, 정경심 주변을 15포를 쪼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경심 잡기 위해서 뭐 검찰이 없는 거 뭐 15가지를 막 뿌려놨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사법제도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훼손이고 뭐 불신을 넘어서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털어서 감옥에 넣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는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이 정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지금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에도 본인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쓰을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씨가 말이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 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또 동생, 또 오촌 조카 이렇게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현 정권의 실세 가족들을, 부인, 동생, 조카, 이 실세 가족들을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검찰이 감옥에 넣어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상당히 좀 억지성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국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죠. 정경심 씨가 교수를 했던 그 동양대 교수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어제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에서 서로 공방이 벌어져, 저기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서초동에서 집회를 하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서초동 집회를 겨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정의의 피해자들이 무너뜨린 정의의 수혜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심지어 사랑한다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정의의 피해자들, 이것은 일반적인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무너진 정의가 무너지면서 그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뜨린 정의의 수혜자, 정의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득을 취한 수혜자는 조국 일가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그 수혜자를 구해야 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다. 이것이 또 한쪽의 진보 좌파 논객 진중권 교수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진보 진영의 치명적인 독이 된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정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유시민을 비롯한 여러 진보 좌파 사람들이 조국 구하기에 나섰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진보 정치의 치명적 독이 된다. 이것이 진중권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진보 좌파죠. 같은 진보 좌파 두 사람이 논객이 같은 진보 좌파에서 같은 논리를 펴왔는데,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갈라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유시민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념과 노선의 잣대로만 접근을 하고, 진중권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 같습니다. 내일 11월 19일 화요일인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8시에 국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여기서 100분 동안 하는데, 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해서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 그리고 답변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보나마나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텐데,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유시민처럼 이념과 노선의 잣대로 접근을 할까요? 아니면 진중권처럼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접근할까요? 내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